자, 기존 ECC 버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좀 많이 혼동이 됐던 게 네. 이제 ECC에서 S4하나로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럼 ECC 버전에서 분명히 S4하나가 이제 버전이 그 마이너가 이제 메이저 업그레이드 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지 네. 저도 뭐 이제 저는 그 ECC도 녹화해서 편집도 해봤고 S4하나도 이제 하면서 편집에 궁금했는데 어쨌든 뭐 실습하는 장면이나 이런 거 보면서 아, 좀 바뀌긴 했구나 정도만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실무나 이게 하고 계신 분이거나 또는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부분들이 가장 많이 큰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기능적인 단위 말고요. 모듈 네. 단위 말고 기능적으로 보면 예전에 ECC 버전의 DB,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오라클 DB라든지 또는 MS SQL DB를 쓸 수 있었어요. 네. 즉, 상용화된 다른 DB를 썼는데 S4 나오면서 SAP가 가지고 있는 DB, 하나 DB라는 걸 사용을 해서 네, S4 맞아요. 하나라고 네, 이렇게 네, 네.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럼 DB 자체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DB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DB가 아니라 인메모리 DB라고 합니다. 즉 메모리에 어떤 내용들을 올려다가 네. 거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네. 즉 메모리상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읽거나 또는 쓰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딩 자체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에스파나 오면서 내부적으로 하나 DB에 맞게 내부적인 코딩도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좀 PP 기능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바뀐 부분이 MRP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즉 MRP라고 하면 필요한 요소와 현재 재고 그리고 입고될 요소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실제 순소유량 내가 필요한 쇼티지 수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로직이 들어가 있는 게 MRP입니다. 즉 이걸 계산을 하려면 몇천 개, 몇만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읽어야 되겠죠. 네. 기존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하나씩 들어가서 야 이게 얼마큼 모자라 이거 다 계산을 했는데 인메모리 DB가 되면서 이 메모리상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MRP 자체도 MRP 라이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하나 DB 오면서 S4하나에서는 그래서 MRP 라이브라는 게 있어서 이게 좀 크게 바뀌었고요. 두 번째로 좀 바뀐 게 UI 즉 기존의 ECC 버전에 대해서 가장 소비자들 고객들이 가장 불만이었던 부분이 SAP 화면은 너무 좀 올드하다. 맞아요. 약간 이제 예.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으로 하면 너무 좀 공돌이스럽다. 예. 네, 안 이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시쳇말로 하면 네. 구려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이 구리다라는 것도 이제 SAP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UI가 나왔습니다. 그 피오리라고 하는, 네. 예. UI, UX라고 하죠. 네. UI는 그냥 유저 인터페이스, 네, 즉 맞아요. 화면 자체를 얘기를 하는데, 디자인하는 거고. PO리라고 했을 때 UX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즉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입니다. 즉 이 단순히 화면을 바뀐 게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까지도 주겠다라는 그 의미로 PO리 UX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저도 이제 S4나 그 강의를 보시면 PO리 UX의 가장 좋은 점이 원 스크린 멀티 펑션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SAP GUI 화면 자체는 다 기능 다리로 화면이 다 쪼개져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업무를 처리하려면 여러 개의 화면에 들어가서 다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PO리가 되면서 한 화면에서 여러 개의 기능들을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원스크린 멀티펑션이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디자인적인 변화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예. 보면서 되게 단순화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모든 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되게 깔끔해졌다. 그다음에 그 프로세서죠. 업무 처리하는 프로세서도 네. 그게 이제 UX죠. 네. 사용자의 그 편의를 많이 제공한 부분들은 분명히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뭐 이게 다 변화된 것이 딱 목록으로 정리된 게 있어요. 뭐 구글이라든가 거기 들어가면 심플리피케이션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네. 즉 뭐 S4하나 심플리피케이션 리스트라는 것을 그 구글 창에 치게 되면 PDF 파일로 딱 그 제공을 합니다. SAP에서 한 1000페이지 가량 되고요. 각 모듈별로 ECC 대비 S4하나에서 뭐가 바뀌었는지가 다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그 PDF 파일을 보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정보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부분에 또 하나 제 질문을 좀 드리면, 이제 SAP 시스템 구축 시, 이게 좀 중점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SAP가 많은 기업에 도입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SAP에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중소기업형도 뭐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예. SAP를 이제 각 기업에서도 저거를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 이제 고민들도 많이 하고 네,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락을 해서 담당자하고 또 많은 부분의 상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 볼 때 이제 SAP 시스템 구축할 때 가장 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AP는 기본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걸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즉슨 선진화된 프로세스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즉 그 선진화된 프로세스 바탕 위에 표준 기능들, 화면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즉 그만큼 표준적인 기능이 많이 제공됐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표준의 사용률을 높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즉 표준을 많이 사용한다는 의미는 추후에 시스템을 오픈하고 나서도 유지 보수가 더 편하겠죠. 개발을 많이 하면 그 개발한 프로그램마다 다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유지 보수에 대한 공수가 더 많이 들어가고 추후에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건 실패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고객 입장에서도 보면 야 이거 SAP 구축해 놨더니 구축할 때도 돈이 더 많이 들어 이런 불만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표준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해라. 단 개발 자체는 표준 기능을 기본으로 하되 UI만 즉 UX만 사용자 편의에 맞게 대량으로 업로드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개의 기능들을 한꺼번에 한 화면에 넣는다든지 하지만 여러 기능들 넣었을 때 그 밑바닥에 움직이는 기능들은 다 표준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표준 기능들을 많이 하려면 최대한 SAP 표준 기능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help.com 그걸 볼 수 있고 물론 아까 영어는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건 좀 힘들다라고 하면 네. 이러닝을 들으세요. 거기에 표준 기능들이 총망라되어 있고 거기서 얻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이렇게 또 깨알 홍보까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 좀 기초적인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 좀 입장을 놓고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운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사전 정보 없이, 그러니까 SAP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저희 S4하나 이거를 직접 바로 들어도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주변에서 SAP를 하면은 뭐 취업하기도 좋고 너한테 득이 되겠다 하고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아닐까, 일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SAP가 뭐 ECC라는 것도 있고 S4 하나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까 우리가 초반에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SAP하고 이제 그러니까 ECC하고 S4 하나하고 그 차이점이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기존의 대기업들이 이미 이제 그러니까 ECC에서 S4 하나로 넘어가고 있고, 물론 이제 ECC 쓰는 데도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 차이는 뭔지, 그러면은 또 사전 정보 없이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거를 좀 수강을 하거나 이걸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진로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뭐 S4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럼 SAP 프로덕트에 대한 포트폴리오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SAP에도 그 S4하나처럼 대기업이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프로덕이라고 하죠. 프로덕이 있고 중소기업용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 말고 이 중소기업용인데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게 바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프로덕이 있고 지금 이러닝 강좌를 하는 게 S4 하나인데 S4 하나의 이전 버전이 ECC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ECC와 S4 하나의 차이는 우리 MS 오피스 같은 경우도 2016이라는 게 있고 2019라는 게 있잖아요. 즉 버전업이 됐는데 버전업이 되면서 테크니컬한 부분도 더 버전업이 됐다. 즉 DB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즉 기존의 ECC하고 S4 하나는 그냥 단순히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된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아키텍처까지도 같이 변경된 대량의 뭐 또 다른 프로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ECC에 있는 기능들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S4하나에서 추가적으로 신기능들이 더 얹혀 있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CC를 공부했던 분들이 S4하나를 쓰더라도 기존에 있는 기능들은 없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사용하시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는데, 대신 S4하나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S4하나에서 신규 추가된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그 추가된 기능들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S4하나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신 기능이 추가된 거는 기존의 UI인 SAP GUI가 아니라 PO리를 통해서 다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PO리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그냥 나름대로 조금 재해석을 하면 네네.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 네.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주변에 보는 자동차 있잖아요. 뭐 네네. 휘발유 자동차도 있고 그다음에 경유 자동차 이런 거 타고 다니시다가 네. 이제 전기 자동차로 옮겨가는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그쵸. PO리라는 거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는 앞에 이렇게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그 기계식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네. 이제 전기 자동차는 전부 디지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PO리가 그렇죠. 이제 예. 그런 기존의 그 대시보드에서 이제 전자로 네네. 디지털로 다 바뀌어 있는 네.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운전은 똑같은데 네네. 기능들이 더 많아지고 더 편해진 거라고 보시면은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내연기관을 따지고 보면 네. 기존의 내연기관 자체는 예전 거 같은 경우는 네. 그 엔진을 제어하는 전자장치가 많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요즘은 다 내연기관도 전자제어 방식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엔진이라는 건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전자제어라는 부분이 더 추가됐다. 그 부분이 S4하나에서는 뭐 인메모리 DB라든지 어떤 PO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제 네. 이 러닝을 통해서 배워두면은 네. 더 높은 효율과 뭐 더 좋은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는 예,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ECC를 하던 사람들은 네네. S4하나 넘어가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그 S4하나 그러니까 ECC를 안 했던 이제 완전 이제 SAP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그럼 나는 ECC를 안 했는데 바로 그런 정보 없이 S4하나로 바로 가서 상관은 없는 건가요?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기능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네. S4하나 오면서 추가적인 기능들이 더 생겼기 네, 때문에 기본 구조는 그대로 예, 가지고 그대로 가니까.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내연기관을 처음 안 타다 본 사람이 최근 이제 전기 자동차 나왔는데 이제 면을 막 땄어. 네. 그분들이 이제 전기 자동차 타도 전혀 똑같죠. 문제가 운전하는 없는, 방식은 똑같죠. 그렇게 예. 생각하면 되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래간만에 또 네네. 이렇게 좀 한번 입을 좀 털어봤는데요. 네네. 예, 어떻게 보면 SAP라는 게 되게 가벼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되게 좀 어렵기도 하고 네.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많이 또 코로나 때문에 취업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서 또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SAP라는 걸 또 알게 되고 여기에 또 많이 접근들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경험도 없고 네네. 또 이제 뭐 연으로 본 경험도 없다 보니까 좀 막막한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런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다 좀 이게 이렇구나 저게 저렇구나라는 걸 좀 쉽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오면 여기 댓글도 좀 달릴 것 같아요. 근데 댓글은 보나마나 질문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네네. 예. 지금 뭐 아시겠지만 되게 바빠요. 컨설턴트 분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아마 일일이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시간이 되신다면 그 해당 영상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뭐 어느 정도는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약속하신 거죠? 예. 그 댓글 안 달면은 저 욕 먹어요. 네네. 좋아요가 아니라 다 예. 나빠요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추가적으로 그 댓글들을 모아서 네. 뭐 동영상 하나 찍는 것도 나쁘지 않죠? 뭐 그것도 예, 좋죠. 예. 댓글만 모아서 이제 네.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내용을 제가 대신 전달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좋은 아이디어네. 네네. 다음에 또 시간을 예, 내주시면 내주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예. 다 카메라 보시고 네, 정확하게 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뭐 다음에 그 댓글에 대한 영상도 제가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뭐 입을 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까지!